장기화되면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새 보시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내일 동화사에서 시작됩니다. 3주간 500km를 순례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 과정을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진각종이 오는 22일 추기강공을 개최합니다. 춘기강공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강공으로 23일에는 인의회와 종의회를 열어 차기 통일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용인 와우정사가 불교 성지인 네팔에서 건너온 부처님 탄생불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아기 부처님상은 석가모니 후손들의 장인 정신과 네팔 이주민들의 염원으로 조성됐습니다. 해암천사문화진흥회가 해암 스님을 연구한 논문들과 논평문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스님의 업적을 다양하게 재조명하며 불자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 항쟁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하는 독립영화 5월의 만다라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수행자의 사회적 회함을 주제로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제작비는 모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행사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기부금을 모바일로 주고받는 상품을 내놓고 있어 불교계도 새로운 보시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삶의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어 많은 집합 행사가 축소 취소되고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2분기 가계 소득, 소비 지출 특징을 분석한 결과도 이런 현재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0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습니다. 사찰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내는 기부금을 말하는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 지출도 10만 2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 감소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볼 때 소득이 높은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지출은 마이너스 10%, 비영리 단체의 이전 지출은 마이너스 1.6%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각각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2%로 감소율이 높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경조사비와 기부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찰에 이제 그 신도들이 공식적으로 시주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인 후원금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후원금 말고도 불전에 그 공양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기부금도 함께 줄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11% 이상 줄었다면 사찰 경제는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법회와 예배가 증가하자 금융권에서는 모바일을 이용한 기부금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교회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을 내려받아 헌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헌금 납부 서비스인 하나원큐 모바일 헌금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사찰에도 이제 일부 절에서 CMS 같은 또 은행 자동 이체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카카오페이라든가 부정기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시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들이 꼭 사찰을 찾지 않아도 시주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전염병으로 언택트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열리게 되면서 불교계도 새로운 보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내일 시작됩니다.
순례단은 앞으로 3주간 500km를 순례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 과정을 되새길 예정인데요. 자비순례 청교와 일정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 과정을 되새기며 국내 500km를 순례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내일 오전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조계종종정 진제법원대종사의 증명 아래 고불문을 올리고 한국불교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원력을 새깁니다. 행선 시 스님들은 승복과 대가사를 수하고 사부대중은 모두 묵언해야 합니다. 순례 도중 각자 화두, 진원, 연불 등의 수행을 하며 제공받은 공약물을 남기지 않는 것도 청교에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1인 1텐트 사용, 도시락 공양도 기존 순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1차 순례 때는 좀 복장이 성복이지만 좀 자유로웠고요. 무건하고 핸드폰 사용하지 않고 가사를 수해야만이 수행 정진하는 분위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청규가 좀 더 많이 생겼고, 또 1차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또 2차에는 좀 더 성숙되게. 동화사를 출발한 순례단은 대구에서 칠곡, 구미, 상주, 문경 등 경상북도를 거친 뒤 문경세제를 넘어 충청북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괴산과 충주를 통과해 경기도 여주에 진입한 뒤 서울 봉은사까지 걸음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자와 야단법석을 통해 순례 기간 있었던 각자의 잘못을 참회하고 한국불교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모색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순례 외의 부대 행사는 유동적입니다. 순례단은 회향지인 서울 봉은사에 도착해 회향식으로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21일 동안의 어떤 순례길에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은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어떻게 방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중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또 방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자비순례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원력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과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2주년을 기해 전북 지역 학생들의 꿈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지난 5일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진안 금당사 회주 원행 스님이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에 따르면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지속적인 후원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진안 장학 사업을 후원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각종이 오는 22일 추기강공을 개최합니다. 춘기강공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강공입니다. 강공 일정 중에 봉행되는 선대스승 추념불사도 전국 스승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인의회와 종의회를 열어 차기 통리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진각종이 오는 22일 서울 총인원 내 진각문화전승원과 서울교구청을 비롯한 전국 각 교구청에서 진기 74년 추기 스승강공을 개최합니다. 이번 추기강공은 지난 춘기강공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스승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과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이 반영됐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회 양식도 많이 예전보다는 이제 달라질 거고 빨리 종식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과거처럼 원래대로 이제 다 모여서 얼굴 보고 이렇게 강공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좋지 않겠나. 추기강공은 서울교구는 총인원 내 진각문화전승원에서, 대구와 대전, 전라, 경주, 포항교구는 각 교구청에서, 부산교구는 명륜시민당, 울릉도는 열애시민당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동시에 강공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기 강공 중에 봉행되는 선대스승 추념불사도 온라인을 통해 전국 스승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강공을 주관하는 교육원은 이동이 제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대안으로 한 차례 진행했던 온라인 충기 강공이 긍정적이었다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다양한 교화 방편을 연구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생활화되면 많이 확대될 거니까 오히려 우리 온라인 강공을 한 게 우리 스승님들에게나 또 스승님들이 나중에 이제 교도들에게나 또 아니면 교구별로 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포석은 한 해 두 차례 전국의 스승이 한자리에 모여 총인 법문과 강론 등으로 진행되던 전통적인 강공이 교구별로 제한되면서 교류와 소통에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의회와 교구 단위의 소규모 모임에 총인이 순회하며 전국 스승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진각종은 강공 다음 날인 23일 인의회와 종의회를 열어 제31대 통리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 제30대 통리원장 회성 정사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은 인의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종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용인 와우정사가 불교 성지인 네팔에서 건너온 부처님 탄생불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아기 부처님 상은 석가모니 후손들의 장인 정신과 네팔 이주민들의 염원으로 조성돼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찰 꼭대기에서 시작된 사부대중의 발언이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와 함께 자비의 순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생명의 잉태를 연상케 하는 형형색색의 줄들이 언덕을 타고 내려와 경내 연못에 도착하고 조금씩 드러내는 아기 부처님 모습에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직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세상에 놔두신 부처님. 용인 와우정사가 지난 4일 경내에서 불교의 성지인 네팔에서 건너온 부처님 탄생불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탄생불은 네팔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석가모니 후손들의 전통 기법과 네팔 이주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와우정사 주지 해곡 스님을 비롯해 주한 네팔 대리대사, 네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일 불교도들이 많이 오고 외국 스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모셔놓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팔에서 탄생하신 분이고 네팔인이라는 걸 아시게 되지 않겠는가. 가림막이 벗겨진 탄생불은 연못의 분수와 도량을 장식하는 대형 불들을 배경으로 바이러스 위기 속 희망과 상생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와 영롱한 눈빛은 물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정신을 담은 손의 표현이 더해지며 네팔 불상 특유의 아름다움과 고난 극복의 길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부대중은 탄생불 점안과 함께 자비와 비폭력, 관용 등으로 대변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탐진치에 얽매여 있는데 중생들이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석가족에 의해 조성된 아기 부처님이 한국 사찰에 안치된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네팔과의 불교 문화 교류와 이주민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We could be able to find some solution for this disease, but today we all have to follow the health guidelines. And Buddhism taught us to save and relieve others and self from any sufferings. 불법의 모태인 네팔에서 건너와 부처님의 찬란한 탄생을 담은 금동불상은 사찰의 새로운 상징이자 정신적 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해암선사문화진흥회가 해암 스님을 연구한 논문들과 논평문들을 책으로 엽권했습니다. 수록된 내용들은 지난달 해인사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들인데요. 스님의 업적을 다양하게 재조명하며 불자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암선사 문화진흥회가 지난달 진행한 해암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11편과 24편의 논평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1부 해암스님의 사상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2부 해암스님의 선사상과 수행론을 분석, 3부 해암선이 한국 선불교에 미친 영향 등 총 3부로 구성됐습니다. 책 해암선사의 선사상과 세계화를 통해 해암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이 체계적으로 정립됐고 향후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출가 이후 일종식과 장좌 불화로 용맹정진을 해온 해암스님의 선풍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 불자들에게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선의 목적은 견성성불이며 구경락이며 정오다. 견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깨달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깨달는 법은 없단 말이오. 그 분발심을 내가지고 공부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암선사 문화진흥회는 해암스님의 발자취를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해암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달 초 이틀에 걸쳐 국내외 저명학자 4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 법회를 진행했고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BTN 불교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집 방송으로도 방영했습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는 당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해암스님이 문도를 이끌고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선은 정중공부라 그러면은 대중이 물력하면서 하는 공부는 동중공부거든. 동중공부가 더 힘이 있다 그렇게 해요. 낮에는 스님은 울력을 많이 시켰어요. 이게 동중공부를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이 공부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는데 행복해야 되니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과 해인총림 방장, 성철 스님에 이어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하는 등 한국 현대 불교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해암스님. 해암선사 문화진흥회는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국제학술대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뿐 아니라 유품 전시회와 순례법회 등 다방면으로 해암스님을 재조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여 수륙제 보존회가 지난 3일 부여 정림사지 1원에서 제66회 백제문화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여 수륙제 보존회는 수륙대제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백제 문화와 불교 중흥에 힘쓴 선열과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부여 수륙제 보존회장 정민 스님은 부여의 오랜 불교 문화 전통 속에서 봉행되는 현존 유일의 수상 수륙제로서 백제의 고도 부여를 대표하는 전통 의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요식은 부여 수륙제 보존회장 정민 스님 봉행사, 발언문 낭독, 부여 연합합창단 축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5.18 항쟁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하는 독립영화 5월의 만다라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수행자의 사회적 회양을 주제로 이야기가 그려진다는데요. 영화 제작비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5.18 항쟁 40주년을 맞아 독립영화 감독인 구담 스님이 오는 21일부터 독립 단편영화 5월의 만다라 제작에 들어갑니다. 5월의 만다라는 1980년 5.18 항쟁과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로 불교의 사회적인 역할과 참여 정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5.18에 참여했던 한 스님의 옛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수행자의 중생구제를 향한 염원과 내적 성찰을 그릴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의 내적 깨달음에서 사회적 실천과 회양으로 변화하는 수행자의 모습에 중점을 뒀습니다. 80년 당시에 사실 어느 스님께서 5.18에 동참하셨다가 이제 총상을 입고 다시 이제 환송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서 모티프를 이제 얻은 건데 영화 제작은 불교와 5.18 항쟁의 소재와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증심사와 원각사, 관음사, 선덕사 등 광주 지역의 사찰은 물론 구도청 금남로 등 5.18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촬영해 현장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영화 제작비는 온라인상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영화를 제작해 영상 포교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5.18과 불교의 연관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 관심 못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또 40주년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좀 극명화로 조명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담 스님은 80년 5월과 불교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첫 시도임과 동시에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적극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추석을 맞아 사랑의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달 29일 주지 원호 스님, 정분옥 사단법인 연재 이웃사랑회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사랑의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해원정사는 10kg 백미 200포, 총 2,000kg 쌀을 전달했으며 연재 이웃사랑회를 통해 연제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주지 원호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이 코로나19 극복 기원 선명서화전 동행을 진행합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올가도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중국 고대 글씨인 갑골문을 응용 해석해 53존불 명호와 신라 의상대사 등 큰 스님들의 법명을 그린 선명서화와 선서화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운곡 스님은 전시와 함께 신청자에 한해 이름을 선명서화 작품으로 제작해주고 방역 지침을 지키며 매주 토요일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선명서화에 대해 알릴 예정입니다. 운곡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부대중이 작품을 통해 참 나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상주지혜정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상주 지역 무연고 사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와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5회째를 맞아 지난 3일 지혜정사 분향소 무대에서 봉행된 위령제와 영산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 이수자인 인각스님 등의 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혜 스님은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기도를 드렸으며 기도 보시금은 소외 계층 돕기와 상주시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혜 스님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민들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훈령을 위로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유래한 무진장은 한없이 많이 있는 것을 뜻하는 말로 불교에서는 덕이 넓어 다함이 없는 법이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없을 무에 다할 진, 저장할 장을 쓰는 무진장을 직역하면 다함이 없으니 끝도 없이 나오는 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 유마경, 불도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일이며 보살은 궁핍한 자들에게 무진장을 나타내 보리심을 생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끝이 없는 덕이 넓은 마음을 비유해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는 무진장이란 이름의 금융기관도 있었습니다. 사찰에서는 신자들이 낸 보시금을 자본으로 서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대출해줬는데 당나라 때부터는 교단 차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고리대금에 힘들어하는 서민을 돕기 위해 사찰에서 무진제 혹은 무진장원이란 이름으로 금고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무진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빈곤한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하는 일,
바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영어 나들이 김지우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